안녕하세요. 주식주요 스트라이크 최은정입니다. 자동차주의 강세가 돋보였던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0.4% 상승한 196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1% 강세를 보였던 거고요. 코스닥 지수도 등락하다가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사흘 만에 반등했죠. 56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미국과 일본에 이어서 유럽 중앙은행이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시장에 돈을 풀겠다. 이렇게 선언한 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나라에도 빅 이벤트가 있죠. 옵션 만기일에다가 금통위 금리 결정이 있는 날입니다. 자, 시장의 투자 심리가 코스피 강세, 코스피 약세로 변화하나? 라는 생각을 갖게끔 한 하루였던 것 같은데요. 미국과 일본, 유럽에서 풀린 유동성이 국내 증시로 좀 들어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분위기 타서 계속해서 위쪽으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개선이 돼야 할 것 같고요. 자,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시장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들이 필요한지 듣는 시간 지금부터 가질 텐데요. 전문가 강의 들으실 거고 7시 반부터는 종목 상담 해드릴 겁니다.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전화, 문자 모두 가능하신데요. 전화는 서울 지역 번호 02-3153-2619번으로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무료입니다. 013-3366-0110번입니다. 강의부터 들을 거지만 종목 상담 신청을 지금부터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빨리 전화, 문자 이용하시면 좋겠죠.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 감독님 먼저 화면으로 소개합니다. 시장 분위기에 도취되지 마라. 냉정하게 시장을 파악하라. 차트 안에 해답이 있다. 윤쌤, 김선윤 대표의 차트 보기가 바로 시작됩니다. 예, 늘 금요일을 정리해 주시는 분 오늘도 나왔습니다.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 자리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김쌤, 윤쌤, 예, 오늘 시장 분위기 좀 정리해 주시고요. 강의 바로 시작해 주십시오. 네, 자 오늘 시장이 그래도 좋게 움직여줬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 과연 내 종목들은 잘 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이 시장을 잘 타고서 움직여주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가지 조금 강의 전에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요. 저희가 좀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 코덱스 레버리지에 대한 질문들이 많으셔가지고 지난 시간에 매수 의견을 드렸었는데 잘 움직여주고 있잖아요. 자, 지금 현재 지수들과 대비해서 지수가 상승해 주는데 모멘텀들이 발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멘텀부터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자,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자, ECB에서 금리 인하를 했어요. 그렇죠? 0.5%가 됐습니다. 자, 금리 인하를 하고 난 이후에 항상 딸려오는 게 있어요. 딸려오는 게 뭐냐면요. 특히 이제 국내 코스피 시장에 외인들의 매수세가 정말로 막 플러스가 됩니다. 꾸준하게. 보통 이 이후에 주로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모멘텀 자체가 외인의 매도 모멘텀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자, 외인들이 보통 항상 벌써 이번이 세 번째, 네 번째 해당하는데 보통 한 6조 정도 가량의 매도세를 보인 이후에는 다시 매수세로 강하게 턴을 합니다. 그 시점 자체가 거의 다가와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왜 외인 매도세가 계속 나오고 있죠? 여러분 지금 알고 계신데 잠깐 머릿속에 한쪽 구석에 묻어두고 계셨던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벵가드 물량입니다. 그렇죠? 탁 떠오르시죠? 벵가드 물량. 자, 벵가드 물량 올 중반기까지 계속 나온다고 했어요. 6개월 동안 팔아 제낀다고 해서 현재 몇 퍼센트까지 정리했냐면요. 한 약 70%까지 물량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럼 서서히 이 부분 자체가 매수로 돌아서고 보통 한 80% 정도까지 정리가 나온 이후에는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적인 외인들의 물량 자체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왜 다시 주가가 확실하게 빨리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은 잘 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크게 오늘 재미는 없었어요. 잘 안 지워지네요. 힘 좀 내볼게요. 오늘 좀 재미는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이유가 있죠. 이유가 뭐죠? 바로 다음 주에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 주셨던 만기일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자, 만기입니다. 만기가 다음 주 목요일에 있잖아요. 월요일부터 그러면은 수요일까지 어느 정도는 지수가 약간 눈치 보기 장세로
횡보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횡보해 주면서 만기일에 하락이거나 상승일 텐데 만약에 이때 월요일날 수요일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해서 지수에 움직임이 없었다면은 똑같이 만기도 별 움직임 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 롤 오버라고 제가 기억하시나요? 만기 물량 그대로 또 다음 달로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월요일부터 만약에 수요일날 약간 좀 상승해 우상향해서 코스피 지수가 1980포인트까지 도달할 경우에는 만기엔 오히려 저는 상승폭 그러니까 월요일과 수요일날 장 흐름에 따라서 만기가 거꾸로 가는 게 아니고 이번 만기는 같이 움직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또 만기일날 뭐가 또 있죠? 네, 우리 김중수 총재께서 발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현재 금리 우리나라 금리이다 2.75죠. 만약에 2.50까지 떨어지게 된다면은 굉장히 또 반등을 줄 수 있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종목을 잘 매수해 두셔야 돼요. 분할 매수 차원으로 목요일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목요일까지 해서 오전장 안으로 목요일은 오전장 안으로 해서 매수해 두셔야 돼요. 만약에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크게 낙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포인트는 상승한다는 소리예요. 제 의견은 상승한다는 소리인데 왜 그렇게 보냐면요. 첫 번째 말씀드린 22와 두 번째 말씀드린 외인의 포인트 자체가 너무나도 좋아요. 좋단 말이죠. 근데 지금의 만약에 국내 증시에서 금리 인하가 나온다. 이거는 보너스예요. 보너스라고요. 크게 중요한 점은 굉장히 중요하지만서도 이거를 크게 인식은 하지 마세요. 김중수 총재가 자기 마음이에요. 지금 이제 구멍 자체가 이제 원래 컸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 22까지 연관이 돼버려서 구멍이 작아서 도망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빠져나갈 구멍은 있다고요. 예? 지표들 자체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확신할 수는 없지만서도 이 부분 때문에 지수 자체는 반등을 줄 거란 말이죠. 그거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확실한 반등 자체는 언제부터? 저 뱅가드 물량이 6월 달까지 판다 그랬어요. 요거 끝나는 시점인 정말로 3분기부터는 지수가 큰 반등을 줄 수도 있겠지만서도 금리 인하를 같이 해버리면 이미 미리 반등을 줄 거고 기관들은 최근에 어떤 움직임이죠? 계속 사고 있죠. 자, 기관들은 코스피에서 종목을 계속 매수를 꾸준하게 해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 달가량 그렇죠? 준비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네, 조만간에 코스피 지수가 다시 한번 다음 주는 아닐지라도 다음 주가 만약에 잘 움직여준다면 월화수가 2000포인트까지 노려볼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라면은 조금 그래도 현재 가격대 1960에서 70포인트 구간은 유지해 주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장 중에 하나이고 ECB 효과로 인해서 금값도 같이 올라가지고 고려한도 잘 가지고 특히 전반적인 낙폭이 과대했던 업종들 자체가 살아나고 있단 말이죠. 그 부분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제가 딱 하나만 좀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면 코덱스 레버리지 부분에서 몇 번, 두 번인가 말씀드렸어요. 그잖아요. 지난주에도 추천을 앵커님이 포인트를 주셔가지고 추천을 드렸단 말이죠. 사실하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수익률로 따지면은 뭐 한 5% 정도 이상은 5% 정도 나셨을 거예요. 이 종목 충분하게 갈 수 있을까? 기술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지수의 부분이 아니라 기술적인 차트 흐름을 가지고 따져볼게요. 자, 현재 이 종목 21선 타고 올라가서 안착을 한 상태고요. 좀 더 확대해 볼게요. 크게 좀 보여드릴게요. 21선을 타고 올라가서 약간의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작은 박스권 구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위에 라인 두 개가 보이는 게 61선과 121선이 지금 딱 도달하기 몇 포인트? 한 4% 전이에요. 요 갭 차이가 있죠? 근데 충분하게 보통 라인을 타고서 많이 움직여주는데 코스피 지수 자체, 특히 레버리지의 이제 차트 흐름상을 봤을 때 한번 꺾였던 레벨 자체에서는 항상 올라갈 때 121선과 61선은 아무리 못 가도 이때처럼 터치는 한번 하고 떨어졌습니다. 이런 흐름이 항상 나와줬어요. 최근 차트가 다 그래요. 예전부터 해서 꾸준하게 그런 흐름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121선 라인이나 61선 라인을 둘 중에 하나는 터치를 한다고요. 근데 이번에 라인 자체는 두 라인이 지금
좀 가까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라인이 겹쳐 있어요. 그렇죠? 예, 같이 붙어 있어요. 두 라인이 붙어 있다고요. 두 라인이 이렇게 같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못해도 이 라인 자체까지는 도달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가격적인 포인트 자체를 한 12,300원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꾸준하게 좀 더 반등 줄 수 있지만 안전하게 투자를 하실 분들, 그냥 나는 5%에서 8% 수익에 만족하실 분들이라면은 제가 이때 사인을 드렸는데 한 12,200~300원 정도에서는 정리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12,200~300원에 해당하는 코스피 지수의 포인트 자체를 말씀드리자면은 뭐 한 2,000포인트 안팎이 되겠죠? 이 정도 선에서 정리? 아니면 1,980이나 90이 돼도 여기 도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꾸준하게 한 번 더 반등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제가 레버리지 말씀드릴 때 이 말씀 드렸어요. 빠졌다가 갈 수도 있다. 그거에 대해서 놀라지 말고 절대 팔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방송 보신 분들은. 그 부분이 이때 중간중간에 보여줬었는데 안 파신 분들은 잘 버티셨고 잘 수익을 내고 있는 모습이죠. 네, 이런 모습. 하지만 그 중심에 있는 종목들 뭐 삼성전자, 삼성전기 이런 종목 말씀드렸었는데 꾸준하게 좀 더 반등을 줄 수 있는 종목은 IT주들이 좀 더 나아주지 않을까. 자, IT주 얘기해서 한마디만 저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갤럭시 S4가 잘 안 팔립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갤럭시 S4가 잘 안 팔립니다. 삼성전자를 쳐야 되는데 갤럭시 S4를 치고 있네요. 갤럭시 S4가 생각보다 잘 안 팔린다고요. 오히려 LG에서 나오고 있는 옵티머스 시리즈나 아니면은 G 프로인가요? 그리고 베가 아이언 이런 휴대폰 스마트폰들이 좀 꾸준하게 잘 팔린다고 해요. 왜 그렇죠? 갤럭시 S3나 4나 크게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겉모습도 마찬가지고 하드웨어적으로도 별반 차이를 못 느낀다 이렇게 나와주면서 미국 쪽에서 호평이 쏟아졌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게 안 팔린다고 해서 점유율 자체가 꺾이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1등은 1등인 거예요. 1등은 그냥 1등인 거지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삼성전자가 지금 왜 갈까요? 제가 여러 방송에서 그러니까 서울경제 여러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추천도 한번 드렸었고요. 150만 원 아래에서 150만 원 아래에서는 무조건 담아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 삼성전자가 왜 갈까요? 가격적인 메리트 자체가 사실상 발생한 건 사실입니다. 2분기에 대한 실적 자체가 굉장히 지금 두드러지고 있잖아요. 10조 영업이익 10조 이상의 가능성이 점차 점쳐지고 있는 모습인데 꾸준하게 여지없이 삼성전자 외에도 삼성전기 추천드렸었죠?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 흐름이 지금 당장 끝나는 게 아니라 IT 전반에 걸쳐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에 이어서 3분기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그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분기 실적에 2분기, 3, 4분기 적어볼게요. 자, 갤럭시 S4를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해서 시장에 내놨습니다. 그 모멘텀으로 주가가 이렇게 움직여주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때부터 조금씩 나와주는 게 바로 노트에 대한 얘기를 꺼내주면서 노트는 이때 판매를 하고 이때 발표를 한다고요. 항상 분기 거의 한 분기마다 포인트들을 하나하나씩 내놓거든요. 삼성전자의 시스템이 이렇게 움직여요. 최근에 3년의 추세를 말씀드리자면은 전반기에는 갤럭시 시리즈 그리고 하반기에는 노트를 내놓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삼성전자 흐름 자체가 한번 레벨업을 시작할 단계가 갤럭시 S4로 실적이 된 2분기 기대로 지금 상승을 주고 있는데 1차적으로 도달할 수가 있는 게 160만 원까지 안착을 한 이후에 이때 모멘텀으로 받는 2분기 실적에 다시 한번 또 주가가 이때처럼 하락을 좀 한 이후에 살짝 꺾였다가 다시 노트에 대한 부분을 타고서 상승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젠 갤럭시 S4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갤럭시 노트 3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역시 코스닥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뒤바뀔 거예요. 지금은 모든 코스닥 종목들 부품주들이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고 뭐 5배, 10배까지 오른 종목들도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올해 한 해 이제 주목해야 될 그런 업종은 제가 보건데 이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쪽이 아무래도 조금 각광을 받을 것으로 연말에는 나올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OLED 쪽이 굉장히 주목을 받을 겁니다. 삼성전자에서는 이제 이 두 회사에 대한 이 두 기술에 대한 부분에 사활을 걸고 해야 돼. 왜 그렇죠? 자, 애플이 연말에 뭐가 나옵니까? 연말에 나오진 않더라도 발표를 할 겁니다. 아이폰 6 발표를 할 거예요.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아이폰 4 기대해서 잘 팔았어요. 근데 아이폰 5 말아먹었죠. 애플 주가가 곤두박질 쳤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아이폰이 팀쿡이 스타일을 바꿀 겁니다. 작은 핸드폰이 아니라 좀 더 이제 크게 사이즈를 키워서 할 수가 있어요. 자, 제 기준에는요, 제 생각에는요, 아이폰이 만약에 인치 자체가 지금의 인치 4인치가 아니라 5인치로 좀 갤럭시만큼의 크기로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같으면 저도 사고 싶을 정도의 그런 디자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좀 더 커진다면은 저는 사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갤럭시 유저들도 아이폰 쪽으로 굉장히 많이 이동하지 않을까. 그 부분이 연말이라는 거죠. 그러면 연말에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3가 나오기 전에 한 9월 정도까지는 반등을 꾸준하게 나오겠지만은 그때부터는 그 이후부터는 아이폰 시리즈들이 반등을 주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부터 아이폰 관련주들은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미리미리 근데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종목들을 예를 들어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인터플렉스가 주가가 최근에 반등을 줍니다. 네, 더 이상의 악재는 없다. 애플에 대한 실적에 대한 악재는 없다. 그러면서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이날은 거의 10% 정도 올랐어요. 그리고 최근에 단계적인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인터플렉스 같은 이런 이제 코스닥의 아이폰 대표 종목이죠. 뭐 이런 관련주들은 최근에 주가 흐름 자체가 정말 애플의 주가를 따라서 곤두박질 치는 흐름이었는데 다시 서서히 좀 살아날 기미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나 아니면은 앞으로 이제 한 달이나 두 달 안으로는 아이폰 관련주들을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보통 주가가 선행이죠. 보통 3개월 먼저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3개월 먼저 움직이면서 이 관련주들 지금 이제 5월이잖아요. 3개월 뒤면은 8월, 9월이죠. 자, 아이폰 6에 대한 새로운 디자인에 대한 부분이 노출이 될 시기가 바로 9월경이나 10월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주가가 움직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천천히 아이폰 관련주들도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시장에서 버렸던 종목이지만 버렸던 종목들을 기가 막히게 찾는 사람들은 시장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 정도로 제가 짧게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려주면서 재밌는 얘기를 좀 먼저 드려봤고, 뭐 북한 쪽의 얘기 지금 7명이 지금 뭐 잡혀 있다고 해야 되나요? 볼모라 그럴까요? 지금 억류되어 있는데 또 미국의 또 전 카터 대통령도 북한 쪽에 좀 가보고 싶다고 얘기가 나온 상태이죠. 중요한 점은 북한에서 7명을 만약에 밑으로 내려보내게 되면요. 더 이상의 이제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는 부분이 사라진다고요. 지금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슈부터 시작해서 외인들의 매수 포인트 시작해서 북한까지 대화가 또 들어가는 부분에다가 뱅가드 끝나가죠. 네. 이 모든, 만약에 금리 인하까지 나온다 칩시다. 그러면은 지수가 지금까지 일본이랑 미국이 갔던 것처럼 코스피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그냥 꾸준히. 근데 부탁드리는 것은 신용을 쓰지 마세요. 신용을 쓰면은 더 오래 걸린다면 골치가 아파지니까 연장해도 5개월만 이렇게 가잖아요. 신용을 쓰지 마시고서 종목을 매수해 두시면은 꾸준하게 연말에는 재밌는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쌤, 정보를 하나 드릴게요. 네. 6시 반쯤에 우리 측 7명 인원이 무사히 귀환을 했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또 사태가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자, 7명이 지금 제가 못 보고 왔네요. 7명이 지금 귀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됩니다. 조금 저는 사실상 남아있길 바랬는데 조금 다음 주 시장 자체는 대부분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약간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월요일은 조금 약간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다. 그럼 당연히 어떤 종목으로 움직일까요? 스페코, 빅텍, 퍼스텍 같은 방산주들이 약간 요동을 칠 확률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이 지수 자체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셔야 된다는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포인트들 계속 말씀드립니다.
북한에 대한 포인트가 조금 빠졌다고 하더라도 나쁘진 않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들어오기 전에 못 봤네요. 네, 6시 반이라 그때 제가 우리 앵커님하고 떡볶이를 먹고 있었는데 그때 못 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이제 중요한 강의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이제 주식을 하는데 처음 기초부터 차근차근 해야 된다고 제가 가르쳐 드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어느 증권사를 쓰시고 계십니까? 지금 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키움증권이 가장 많고요. 그 외에 여러 증권사 쓰고 계실 텐데 대형이냐 중형이냐 이게 정말로 제가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수수료는 당연히 키움증권 부분에 있어서 가장 쌉니다. 더 싼 것도 있어요. 근데 보통 키움증권을 주로 싸기 때문에 쓰고 있죠. 편하니까. 그리고 다른 증권사도 키움증권이 0.015죠. 그리고 좀 대형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0.15%입니다. 10배 차이가 나요. 그리고 세금 부분은 똑같고요. 그런데 정말로 이게 싸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불고 있냐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냥 싼 거 찾아다니는데 싼 거는 결국 싼 게 비지떡이라는 속담도 있잖아요. 결국 그런 이제 현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개인들의 투자하는 그러니까 HTS에서 개인이 샀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뭐죠? 키움증권이 매수가 많은가? 이걸 보고서 판단합니다. 미래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키움증권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은 이거 개인들이 받아줬구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이 끝나고 결과를 확인하면은 똑같아요. 그래서 수익과 수수료, 실질적으로 수익과 수수료 자체는 솔직히 비례는 하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좀 더 싼 거 찾는 거는 맞습니다. 맞지만 그게 비례하지 않는다. 또 여러분들이 또 착각하고 계신 게 있는데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하게 되면은 수수료가 좀 더 컴퓨터보다 쌀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가 않은 증권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2달 정도는 수수료가 공짜로 한다 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컴퓨터로 하는 것보다 비싼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 그래서 수익과 수수료 자체, 그러니까 뭐 내가 종목을 정말 잘 골라서 하는 그 비례하지 않는 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정말 중요한 거는 제대로 된 증권사 이제 대리한테 맡겼어요. 직원이라서 대리한테 좀 가니까 좀 잘해줘서 돈을 그 사람을 믿고서 넣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서 종목을 삽니다. 그런데 전화 와서 사람들 보면은 왜 이렇게 마이너스들이 많으신지, 그리고 항상 신용이 보통 걸려 있어요. 묶여 있어요, 같이. 여러분, 신용을 쓰면요, 뭐가 좋은지 아세요? 증권사들이 돈을 버는 게 바로 이 신용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개인들이 신용을 써버리게 되면요, 종목을 팔 수가 없어요. 빠지게 되면은. 증권사를 옮기기도 힘들다고요. 그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아예 그냥 거기에 그냥 매여 있게 돼버리거든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신용 써가지고 만약에 1억 주식을 원 금액을 1억을 샀어요. 근데 신용을 써서 2억 원째 삽니다. 네, 마이너스 10%가 납니다. 실질적인 내 금액에 대한 손해는 얼마죠? 마이너스 20%가 나와버리죠. 이런 경우가 돼버린다. 그럼 못 팔아요. 2천만 원 날아가버리면 못 팔아요. 만 10%밖에 안 되는데 못 판다고. 손절을 못 해요. 계속 묶여있는 거 묶여있고. 그럼 증권사 애들은 또 뭐라고 하죠? 정말 이러시는 분들이 없길 바라는 데 있습니다. 돈을 더 넣으세요.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신용은 일단 절대 쓰시면 안 되고, 멘토를 믿는다면 증권사로 가라고 제가 적었는데, 지식을 수수료로 사는 거예요. 그 증권사의 직원의 지식을 이 신용을 쓰고 한 수수료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증권사 직원은 수수료 먹고 삽니다. 그렇죠? 수수료가 여러분 뭐 대형 증권사를 들어서 예를 들어볼까요? 전화로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전화로 하면 보통 수수료가 0.5%가 떨어집니다. 1억을 기아차 1억을 샀어요. 전화로. 대리님 이거 사주세요. 그러면은 수수료가 얼마 나가죠? 50만 원. 50만 원이 맞나요? 네, 맞죠?
50만 원의 수수료가 나가요. 증권사 쪽으로 쏙 거기다가 세금까지 같이 해서 쏙 들어갑니다. 그러면 증권사 직원은 이건 어떻게든 뭐 그쪽 어떻게 체계로 나눠 먹겠죠. 그 다시 또 전화로 수익이 2% 났어. 근데 팔아요. 또 0.5% 나가다 1% 나가 떨어진다고요. 수익이 별로 안 난다고요. 여러분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증권사 직원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기 시청자분들도 절대 좀 전화로 하시는 것은 자제를 해주시고 스마트폰도 웬만하면 자제를 해주시고요. 컴퓨터로 좀 하시길 말씀드리는데 증권사 직원들이 무조건 추천하는 종목을 사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제가 추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증권사 직원들 추천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은 금융권은요. 대리가 최말단 사원입니다. 여러분. 가장 직책이 낮은 사람이 대리입니다. 금융권은 한 단계씩 올려서 얘기해 줍니다. 최소한 증권사에 맡기실 분들이라면은 즉 객장에 갔는데 차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이상의 주식을 맡기십시오. 그나마 그게 10년 정도 일해온 사람들의 직책이기 때문에 그나마 낫습니다. 그래서 대리 정말 좀 보시는 분들 죄송한데 사실은 사실이니까 네, 대리보다는 차장이 낫겠다. 요 분들한테 꼭 맡기시라고 말씀드리고 지식을 수수료로 사는 겁니다. 정말 이 사람의 지식을 사는 거기 때문에 내 돈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정당한 대가를 주고 있다고요, 여러분은. 그래서 대리보다는 차장, 그 이상급한테 되도록이면은 맡기시는 게 여러분의 수익을 조금이나마 아낄 수가 있겠죠. 저한테 맡겨주시면 좋겠지만 그거는 제가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신용 얘기를 드렸는데 마이너스 30% 남은 신용 반대매 보통 15% 남은 반대매 떨어지거든요. 자, 마인드로 말씀드리는 것은 신용을 쓰지 않는 조건 내에서예요. 마이너스 30% 정도가 났을 때도 흔들리지 않을 자금. 자, 여러분 1,000만 원을 내가 주식을 하고 있는데 종목을 샀는데 마이너스 30% 먹었어요. 그래서 700이 됐어요. 불안해요. 불안하면은 금액을 더 줄이셔야 돼요. 내가 주식을 하는데 이 돈이 날아가도 상관없어. 마이너스 30% 나도 안 불안해. 그 수준까지 될 정도로 자기의 금액을 낮추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식은 정말로 투기가 아니고요. 피 터지는 싸움입니다. 주식시장은 어떻게 움직여요? 내가 돈을 벌면 남들이 뭐 돈을 누군가는 못 벌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은 또 재밌는 게 주식 지수가 같이 올라가 버리면은 모든 사람의 돈을 다 같이 법니다. 계속 올라가면. 근데 계속 떨어진 모든 사람의 돈을 다 이렇게 되고요. 보통의 지금 현재 같은 주식시장 흔들리는 주식시장에는 내가 만약에 돈을 번다면은 다른 사람은 내 걸 산 사람들은 보통 잃거나 아니면은 조금 올라서 팔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불안하지 않을 때까지 금액을 줄이는 게 정말 포인트입니다. 상담하시는 분들 불안하시죠? 불안하시면은 금액을 더 줄이십시오. 그리고 자기에 맞는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내가 정말 진짜 선택한 종목에 대해서 정말 공부하고 샀는지라는 부분을 체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마인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은 묻어두라는 소리냐? 불안하지 않았다. 그럼 묻어두라는 소리냐? 자,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모든 투자 기본 원칙은 분할 매수 원칙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주식을 매수합니다. 이런 부분 항상 보통 6개월가량의 주식을 계속 매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월급 받으면 사고.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은 정말로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1년 이상 모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이 종목을 샀는데 기다릴까 이렇게 불안하진 않은데 좀 기다려볼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 나 가치 투자인가? 가치 투자 아닙니다, 여러분. 그 부분도 좀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내가 진짜 지금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반성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정말로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정말 제가 하나하나 교육을 시켜드릴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변화하는지 내 종목은 제가 말씀드린 이 조건에서 맞아 떨어지는 데 대한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시장이 좀 좋아질 텐데요. 이 좋아지는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면 어떤 종목을 포트에 담아야 되는 건지 그 노하우에 대해서 투자 팁도 배우는 시간이었고요. 앞으로 금요일마다 그 노하우를 또 공개를 해주실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은데요. 문자가 막 들어오다가 김선윤 대표님 강의가 시작하자마자 조용했었거든요. 그만큼 집중을 하셨다는 얘기겠죠. 7시 반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 해드린다고 약속했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종목 상담하러 오겠습니다. He's never been lonely. She takes his hand and all his troubles step aside. He's never felt like this before. He liked to try. Oh, let yourself in. It's all he's thinking about. Let yourself in. And now I'm singing out loud.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Well, I feel so alive. Singing.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So fine, fine, fine. 예, 종목 상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서울 지역 번호 02-3153-2619번으로 전화 주실 수 있고요. 무료 문자 이용하셔도 됩니다. 013-3366-0110번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참여하고 계시니까요. 얼른 전화 한 통부터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우리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예, 일진다이아 매수가 7,500원, 비중 30%요. 일진 다이아를 7,500원에 30% 담으셨어요. 예, 매수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나요? 예, 예. 예, 지금 수익권에 있으신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걸 올 연말까지 보고 샀는데요. 예. 가져가도 될지 아니면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궁금해가지고. 연말까지 들고 가야지라고 생각하셨던 이유가 있으세요? 그냥 뭐 친구가 그냥 연말까지 봐도 괜찮겠다 해서 그냥 추천해가지고 산 거거든요. 근데 오르더라고요. 예. 근데 오늘 좀 빠져가지고 한 20%더 샀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평균 매수 단가가 얼마세요, 그럼? 한 7,500원 정도 돼요. 그 정도 되시고요. 예. 예, 장기 투자가 가능한 종목인지 봐드리면 될 것 같은데 혹시 생각하시는 목표가가 있으십니까? 아직 뭐 없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풀어드릴게요. 혹시 TV 보고 계신가요? 예, 보고 있어요. 예, 전화 끊고 TV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일진 다이아를 장기 투자해도 될까요? 자, 이거 말씀드리는데 제가 차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진다이아가 괜찮은 회사입니다, 먼저. 예. 자, 이 부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나요? 차트가 고점 대비해서 15,000원에서 절반 보통 빠지게 돼서 절반이 얼마죠? 7,500원 정확합니다. 보통 그래서 한 7,500원 정도 빠지고 난 이후에는 7,000원 정도죠. 그리고 나서 차트는 반등을 준다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십니까?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반등을 주나? 이 라인에서 이 라인에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에 반등을 준다. 보통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얼마죠? 이 정도인가요? 만 원 후반대 정도가 되네요. 기술적인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일진다이아가 이 조건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수급가 플러스 실적이 받쳐줘야 됩니다. 자, 먼저 수급부부터 체크해 볼게요. 자, 수급을 열어보겠습니다. 최근에 기관들의 흐름입니다. 이 전까지 어떻게 볼까요? 지금 총 전체적으로 한 달 동안 기관들이 10만 주 이상 매도세인데, 자, 봅시다. 매도세에서 매수세로 전환을 하고 들어가고 있네요. 자, 보니까 기관들이 최근에 언제부터죠? 4월 19일부터 해서 매수가 들어옵니다. 4월 19일부터 해서 차트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봉으로 볼게요. 자, 4월 19일이면은 언젠가요? 자, 제가 한번 동그라미 쳐드릴까요? 4월 19일이면 이때네요. 그럼 이때. 자, 이때죠?
이때입니다. 좀 지워볼게요. 4월 19일부터 해가지고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는데 이때부터 매수가 들어왔어요. 자, 그럼 기관들이 지금 최근에 이때도 좀 산 것 같아요. 보니까 아까 잠깐 보니까 그러면 기관들 평균 단가 자체는 거의 지금 이 라인 부분 한 7,700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럼 기관들의 평균 단가, 기관들이 지금 한 2.5% 정도 수익을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수급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조금 괜찮아요. 약간의 좀 개인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 나오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러면 실적 모멘텀이 생겨서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좋다면은 실적으로 좋게 나와준다면은 얘는 기대를 해볼만 하단 말이죠. 그러면 일신바이오 기업 분석을 나눠 들어가서 잠깐만 정말 빠르게 보자면요. 분기로 살펴볼게요. 작년 실적은 전체적으로 좋진 않았습니다. 2011년 대비해서 2012년 떨어졌는데 항상 그래도 일진 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작년에 가장 좋았고 그 전에도 좀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는 조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현재 이 박스권 흐름을, 이 박스권 흐름이죠. 요거를 탈피해 준다면은 한 9,000원 정도까지는 볼 수가 있는 그런 차트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대신에 말씀드릴게요. 대신에 지켜야 될 라인이에요. 이때 좀 지켜줬다고요. 지금 가격대 지켜줬다고요. 그런데 이 라인이 얼마죠? 7,800원 부분이거든요. 7,800원은 익절가로 대응하시고요. 1차 목표가는 8,500원, 2차 목표가는 9,0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연말까지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정해주셨던 지금 1차, 2차 목표가 적어두셨다가 그때 매도 대응하시면 손실 안 보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진 다이아 받으려고요.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서 LG화학을 받으릴 텐데요. 휴대전화 뒷번호 4382님께서 LG화학을 그간 화학주 좋지 않았었는데 잘 잡으셨어요. 24만 원, 비중이 20%십니다. 계속 들고 가도 되는지 목표가 좀 알려주십시오 하셨어요. 네, 그래도 혹시 잘 잡으셨네요. 가격대가 여기 굉장히 많이 물려 계시는데 우리 이제 투자자분께서는 가격은 정말로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자, LG화학이 최근 모멘텀이 발생하고 있죠. 뭡니까? 5월 2일 날 우리나라랑 터키랑 FTA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수혜주로서 나왔던 부분이 뭐가죠? LG화학도 있고요. 금요석유화학도 있었죠. 화학주들이 좀 더 수주 가능성과 매출 확대 가능성이 굉장히 조금 어느 정도 영업이익 부분에서 조금은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씩 차트가 반등을 주고 있고 사실상 전체적인 지금 요즘 화학주들이 다시 한번 모든 악재가 거의 좀 어느 정도 소멸되는 상태. 실적으로 1분기 대비해서 2분기도 좀 2분기도 안 좋을 수가 있지만서도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LG화학은요. 정말로 2분기 실적도 조심하셔야 되는 종목이에요. 자, 수급은 지금 기관들이 그래도 최근에 많이 샀어요. 수급은 기관들이 좀 많이 사줬다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관들이 최근 한 달 동안 매집량이지 기관들이 이때 매수를 많이 했거든요. 이때 매수를 많이 했다고요. 그럼 기관들은 20일선 아래에서 매수해놨고 기관들은 한 25만 원 정도가 평균 단가일 겁니다. 그러면 타고 올라갈 때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 기관들도 지금 털 준비를 하는 가격이 27만 원 안팎일 겁니다. 네, 요 부분이라고요. 목표가 자체를 높게 잡지 마세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LG화학이 좋긴 하지만서도 너무 높게 잡지 마세요. 27만 원까지. 하여튼 아니면 26만 한 8천 원 정도. 27만 원 아래 부분에다가 목표가를 잡으시고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려보겠고 21선을 또 깨고 내려가는 25만 원이 깨져버릴 때는 그때는 과감하게 익절, 한 수익 3%만 만족하는 전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오랜만에 금융지주사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KB금융인데요. KB금융을 39,000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30%십니다. 지금 자리에서 손절이 맞는 건지 앞으로의 전망 알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지주회사들은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39,000원 예. 나가셨나요? 비중은 30%. 네, KB금융이 고가 대비해서 쫙 빠졌죠. 자, KB금융 제가 요즘 최근에 은행주들을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은행주들이 조금이라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완화 부분이 있고요. 금리 인하가 정말로 돼버린다면은 대출이 그래도 좀 늘어나 주겠죠. 예, 그 부분도 조금 체크가 되니까. 근데 부동산 정책을 조금 풀어주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를 시켜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좀 인하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차트상의 흐름 KB금융 자체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차트를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라인 자체가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기술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요. 이 라인이 지금 살아있는 게 바로 KB금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보통 이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라인을 잡고 세 번째 이 라인에 걸리게 되면은 굉장한 횡보 기간, 횡보하는 세력이,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거든요. 근데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세 번째가 나와줍니다. 당연히 횡보할 수밖에 없는 그 흐름 자체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라인을 타고 슈팅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떨어질 것이냐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손절 구간에 대한 부분이 체킹이 되시겠죠. 그러면 당연히 손절 구간은 이 라인을 깨고 내려가는 34,500원 만약에 밑으로 깨고 내려가 버린다면은 그때는 손절 구간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이 라인을 타고서 이게 다음 주부터입니다. 다음 주부터 가야 돼요. 다음 주부터 안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안 가게 되면 바로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반등을 주기 시작한다면은 이 종목은 단기간에 37,000원 정도까지 올라갈 확률이 있습니다. 네. 약간 그런 흐름 자체가 차트상에 바닥 찍고서 갈 때마다 급등하는 현상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때 모멘텀 자체가 뭐 있었나요? 크지 않았다고요. 그렇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요. 반등을 줄 확률이 있어요. 37,000원 단기적으로. 그래서 39,000원 정도까지는 볼 수도 있겠지만 조금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으로 조금 그래도 많은 손해 없이 빠져나올 수 있는 가격은 37,000원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좀 더 기다리신다면은 39,000원으로 또 볼 수 있겠지만은 좀 오래 걸리겠다. 그래서 차라리 37,000원이 도달했을 때는 그냥 정리를 하시고 크게 손해 안 보셨으니까요.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 갈아타시고요. 만약에 이 종목 월요일날 가지 못하고 월요일날 꺾여 내려간다면 그때는 손절 과감하게 좀 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윤쌤, 우울한 사회의 수혜주가 뭘까요? 뭐 엔터준가요? 제약주인데요. 왜냐하면 우울증 치료제 1위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종목 지금 봐드립니다. 환인제약이 들어와 있습니다. 환인제약 사신 분 매수가부터 좀 확인을 해볼까요? 12,550원에 20% 계속 들고 가도 될까요? 외국인과 기관 수급 동향이 어떤지 좀 봐주십시오. 신고가네요. 지금 최근에 조금 꺾였는데. 네, 잘 드시고 계시네요. 12,250원 요즘에 사셨나 보네요. 자, 수급을 그럼 문자 주신 대로 한번 봐드릴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제 스타일 아시나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 중에 제일 싫어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개인들이 갑자기 막 사는 거. 예? 아시죠? 그리고 또 하나가 기간이 3일 연속 매도. 이거 정말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그 중심에 여기 우리 연씨가 있네요. 연기금이 매도세가 최근에 굉장히 강합니다. 자, 그러면은 볼 거 있겠습니까? 그냥 정리하십시오. 네, 수익 나셨잖아요. 수익이 뭐 한 4, 5% 정도? 좀 더 되나요? 그 정도신 것 같네요. 네, 그 정도 수익 만족하시고서 정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보겠고 만약에 좀 더 욕심내신다면 절반을 일단 정리하시고 절반 정리하시고 이 친구가 12,000원 초반대 온다면 그때 팔았던 물량을 다시 매수하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가지 시나리오죠. 절반을 팔아서 수익 실현 일단 하시고 나서 떨어지고 다시 갈 때 목표가 얼마 보셔야 되냐? 그때는 정말 욕심내지 마시고요. 14,500원만 보세요. 정말로 부탁드리는 14,000 잡아드리고 싶은데 한번 살짝 올랐다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크게 계속 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만 조금 불안한 것은 기관들이 차익 실현 물량이 꽤 많네요. 그거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하이마트를 판 유진기업이요. 유진기업을 보겠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문의가 들어왔어요. 매수 가격이 3,634원, 비중 10% 계속 들고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네, 이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추천 줍니다. 예. 네, 방송에서 추천해드렸고요. 네,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자, 꾸준하게 지금 이 종목이 라인을 타고 가면서 좀 급등주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시도할 확률이 지금 높아진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오늘 3.77%가 올랐습니다. 수급상으로 이제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 같기 때문에 자, 수급상으로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요. 자, 기관들의 매수, 특히 연기의 매수가 꾸준하게 정말로 계속 들어오는 종목이에요. 언제부터? 날짜까지 외우고 있죠. 3월 12일부터 겁니다. 네, 그때부터 해서 연기금이 꾸준하게 매수를 해와서 기관들, 특히 연기금의 평균 단가가 3,650원 정도 라인이 잡힙니다. 여기 지금 제가 줄거드린 라인인데요. 네, 좀 두껍게. 요 라인이 지금 연기금의
평균 단가입니다. 기간의 평균 단가. 연기금밖에 안 사요. 기간의 평균 단가인데 지금은 가격대가 싸단 말이죠. 그러면은 추가적인 추가 매수까지 가능한 가격이에요. 추천드리는 것은 어쩌다 추천주가 됐나요? 3,600원 아래에서는 매수가 가능한 종목 중에 하나이고 이 종목은 제가 정말로 하루 종일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고요. 단기적인 목표가 자체를 제가 4,000원을 말씀을 드리고요. 2차 목표가는 하이마트랑 광양시멘트 판 금액이 지금 부채 비율 낮추는데 조금 쓰여졌는데 추가적으로 또 좋은 곳에 쓰여질 확률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세요. 그래서 2차 목표가는 5,000원 정도까지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걱정 없는 종목이고요. 꾸준하게 관심 가지시고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0228님께서 LG 디스플레이 문의하셨어요. 답답하다고요. 32,300원에 15%를 들고 계신데요. IT주들이 좋다고 하는데 LG 디스플레이는 약간 소외된 경향이 있었잖아요. 32,300원이라고 하셨나요? 예, 15%. 좀 소외가 됐던 종목이 사실이죠. 최근에 차트 흐름 자체도 좋지는 않았어요. 같이 움직였던 차트 이제 LG 이노텍 이 종목은 또 어떤가요? 제가 오늘 못 봤는데 네, 이 종목은 한번 가다가 또 쉬어가니까 그나마 조금 소외가 덜 된 느낌이겠죠. 근데 LG 디스플레이가 못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애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코스피 대표 애플 종목이죠. 그 영향이에요. 인터플렉스가 지금 먼저 움직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제 좀 있으면 서서히 갑니다. 네, 갈 거예요.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매수가가 뭐 사실 크게 높지는 않으십니다. 지금 전 고점 대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판단이 되고 있고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이때 2만 원에서 3만 6천 원까지 갔던 부분 자체가 다시 3만 원부터 해서 4만 5천 원까지 갈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좀 대신에 길게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짧게 보실 종목은 아닙니다. 길게 보십시오. 지금 막 9823님께서도 LG 디스플레이를 3만 원에 사셨다. 목표가 얼마 잡을까 하셨는데 걱정 마시고요. 애플이 아이폰 6 공개하는 그 시점까지만 들고 가셔도 분명히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 여기까지 할게요.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주간 코스피 상승률이 1% 상승이었습니다. 1965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윤쌤의 말씀처럼 정말로 코스피가 2000포인트 갈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다가올 수 있기를 바라볼게요. 주말에 어린이날이 껴있는데요. 날씨가 화창하다고 하네요. 다음 주 증시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